그런데 내가 없고 좀 많은 사람이에요. 살이 찔 수 있는 체질을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만이에요. 우리 몸에 지방을 추적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것은 저는 첫 번째,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혈당이 우리 몸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이어트와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혈당을 다뤄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만이에요.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뚝 떨어지는데 이 인슐린이 결국은 우리 몸의 지방을 추적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혈당을 내리다가 작동을 못하는 것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부터 해서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모든 것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 이런 것들이 결국 혈당 스파이크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요, 이렇게 혈당이 오르내리면서 혈관의 내피세포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가 아주 미세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혈관이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아주 많은 물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혈전이 쌓이게 되어서 이런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막히게 되고, 결국은 뇌에 가서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 심장에 가서 막히면은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거기다가 산화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요, 각종 노화도 일으키게 되고, 최근에는 암까지 일으킨다는 무시무시한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비만뿐만 아니라 온갖 성인병을 다 만들고 각종 심혈관계 합병증, 암까지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이 찌는 체질과 살이 안 찌는 체질을 제가 극명하게 봤을 때는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혈당을 내가 얼마나 빨리 올리는 사람인가, 혈당을 내가 빨리 올리지 않는 사람인가 해서 저는 좌우된다고 봐요. 우리가 몸에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당뇨 성향이 없는 분들도 혈당을 그렇게 빨리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른 비만 같이 근육이 없고 지방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당뇨나 이런 가족력, 유전력이 좀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 살이 찔 수 있는 체질을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결국은 혈당을 먹는 스폰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갈 것을 많이 잡아줘요. 그런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금방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근육량을 늘리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첫 번째 근육량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근육량을 늘리려면 결국은 운동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많아집니다. 근육 0.5kg 늘리는 거 쉽지 않아요. 지방 2kg 빼는 것보다 근육 0.5kg 늘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환자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육을 잃지 않도록, 또 근육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근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비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은 기름을 많이 태워야지 지방이 안 쌓이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돼요. 결국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요,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또 단백질도 많이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이 무슨 살찌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살을 안 찌는 체질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더 많은 정제탄수화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더 많이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장꾸러기다 라는 말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뭐냐면,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또는 일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조금 더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고 싶다면 충분한 수면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입맛을 바꾸셔야 되는데, 체질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것을 꾸준한 노력으로 좀 바꿔 나가셔야 돼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요, 결국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정제,
아주 곱게 갈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갈다 보면요, 영양소도 파괴되고요, 특히 섬유질이 파괴가 돼요. 그럼 이 섬유질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섬유질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럼 혈당을 정말 급격하게 올립니다.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등을 먹고요, 혈당을 측정을 해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는요, 액상과당 말씀드릴게요. 물론 정제된 탄수화물에 같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액상과당이 우리 현대인들의 음료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는 액상과당 나쁘다 하니까 이제 대체 감미료까지 나오는데, 이 대체 감미료는 이제 혈당을 안 올리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액상과당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메리카노를 사가지고 가면서도 꾹꾹 눌러서 먹는 거 있죠. 시럽을 짜서 먹잖아요. 이게 액상과당인데 엄청나게 혈당을 올립니다. 이 액상과당은요,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들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영양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혈당만 올리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도 주지도 못할 뿐더러 혈당을 너무 급격히 올린다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 과일인데요. 과일이 혈당을 많이 올리고 몸에 안 좋다고요?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과일 중에서요, 아주 단맛이 강한 과일을 갈아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그래서 혈당을 너무나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때 과일 주스 드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망고, 이런 것들, 수박 이런 것들을 먹고서요, 이것들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또 갈아서 먹고서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혈당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죠? 혈당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뚝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24시간 혈당 측정을 해드리거든요. 제 몸에 혈당 측정기를 차고 나와서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 측정을 실험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어떤 것을 먹었더니 혈당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한동안 공복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가나 볼게요. 이렇게 몸에 작은 단추 같은 500원짜리 동전만한 것을 몸에 부착을 합니다. 통증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대어주면요, 현재 혈당이 나와요. 지금 저는 이제 108 정도가 나왔죠. 아침에 제가 실험을 한 어떤 음식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24시간 스스로, 그리고 일반인들도 장착을 하고 혈당을 재볼 수가 있어요. 이 혈당이 내 몸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가더라, 내가 어떤 운동을 했더니 혈당이 떨어지더라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맞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높이는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침에 공복이 되면요, 혈당이 잔잔하죠. 그러니까 인슐린도 일할 게 없으니까 잔잔하게 되는데, 이럴 때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뇌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바삭한 흰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혈당이 200 이상 뛰어 올라요. 우리 혈당은요, 정상인이라면 70에서 140 사이에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이 혈당 스파이크가 정상인들도 200 이상 튀어 올라가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공복에 드신다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예를 들어 우유에다가 콘프레이크를 말아서 아주 후루룩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도 결국 혈당이 200 이상 튀어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제일 안 좋아요. 이런 습관들은 버려야 될 습관들이고요. 이런 습관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말씀드렸듯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각종 성인병, 그리고 혈관의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꾸 먹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결국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에서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아주 내장 깊숙한 곳에다가 지방을 차곡차곡 쌓는 이런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혈당을 높이는 습관 중에 하나는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숙제가 돼버린 수면이에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수면의 습관들이 아주 안 좋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휴대폰인데, 휴대폰을 보다가 잠을 늦게 주무시고 잠자는 그 수면의 질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잠을 못 자고서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그냥 잠을 잘 잤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혈당 스파이크가 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자고 나서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단맛 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것, 그리고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자꾸 만들게 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일 수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3-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음식을 먹는데 순서를 지키자는 소리예요. 음식을 먹을 때 순서?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나 다 위에 들어가면 섞여서 똑같은 거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준이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요,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야채나 샐러드, 나물 같은 걸 먼저 먹고요. 두 번째로 단백질과 지방, 고기나 생선 이런 걸 그 다음에 먹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30-40%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릴 것을 이런 식사 순서만 지켜줘도 상당히 많이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 식후에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자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엉망이 되죠. 그냥 출근해서 쉽게 지나갈 문제도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또 그 다음 일도 망치고 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버리면요, 하루 종일 혈당은 널뛰게 돼 있어요. 자, 아침에 바빠가지고 평소에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샐러드하고 계란하고 준비해놨는데 그거 다 까먹고 식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하고 같이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출근할 때 거의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10시, 11시 정도 되면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극심한 배고픔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손도 떨리고요, 식은땀 돌리는 분들 계세요.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그래요. 뚝 떨어지는 이 혈당을 경험하면 우리 몸에서는 아주 심각한 당뇨 환자가 겪는 저혈당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배고프고 막 허기지니까 주변에 있는 걸 막 찾아 먹어요. 그러면 뭐 결국은 옆에 있는 게 단맛 나는 초콜릿이라든지 탄수화물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먹으면 혈당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안도감을 느껴요. 좀 있으면 또 떨어져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아침에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지 말고 완만하게, 그래프를 완만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달달한 간식보다는 디저트를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 디저트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디저트는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먹는 거죠. 그리고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걸 간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일을 하려고 나와요. 음식이 안 들어오고 공복 상태면 이제 잔잔하게 있죠. 그런데 어차피 나온 인슐린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일을 하고 그 뒤에 달달한 초콜릿 하나만 먹으면 원이었겠다, 이런 분들은요, 식후에 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식후에 먹으면요, 이왕 나온 인슐린이 조금 더 일을 하고 들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점심을 1시 정도에 먹고 저녁을 7시에 먹는데 4-5시 정도에 초콜릿을 또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점심에 한 번, 간식 먹을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주장하시기를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훨씬 나은 것이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간식으로는 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식후에 디저트로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움직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식사 끝나면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식후에 뛰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있어요. 정말 없이 살았던 그 예전에 전후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먹고 움직이면 배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먹고 움직여야 혈당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요, 조금만 근육을 써도 혈당이 움직이고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혈당이 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후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주변에 작은 일을 한다든지, 뭐 집에서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조금 걷다가 들어오고, 식후에 뭐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운동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조금씩만 걸어도 혈당 수준이 완만하게 변합니다. 자, 무조건 혈당을 낮춰주는 아침 식사 방법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식사 순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채소 먼저 드시고요, 야채나 샐러드 먼저 들어주시고, 두 번째 지방이나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 마지막에 꼭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탄수화물을 아침에 공복에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채,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운동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에 운동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 일단 햇빛 보고 좀 많이 걸으세요.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회사 가는 길에 지하철이건 버스건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시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좀 걸으시고 해서 운동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아침, 오전은요,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식사 순서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적절히 운동해 주시는 거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